앞에서 우리가 가상 머신으로 오라클 VM 버추얼 박스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서버 게스트 OS로 서버 1이라는 게스트 서버를 만들고 거기에 오라클 리눅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여기에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설치를 하려면은 좀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도 한 5기가에서 10기가 정도, 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도 그 정도 차지하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파일들 사이즈가 최소 10기가 이상은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듯하죠. 그래서 이게 보통 한 50기가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작게 잡혔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 버추얼 박스에서 저장소를 늘려주는 그런 방법, 그런 어떻게 늘려주는지 그걸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DB가 저기 서버가 게스트 서버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꺼진 상태에서 저장소를 눌러서 여기에 디스크를 추가해 주는 작업부터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ID인데 디스크 ID 방식이고 요건 SATA 방식. 하드디스크가 옛날 이제 데스크탑 보면은 옛날에는 ID 방식을 많이 썼었고 지금 다 SATA 방식을 쓰고 있죠. 근데 ID는 이제 여기도 이게 있구나. 하드디스크, 광학디스크도 SATA 방식. 둘 다 시원하네. ID 방식보다는 이제 SATA를 쓰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빠를 거기 때문에 SATA에다가 지금 SATA에 보면은 뭐 이 게스트 서버를 처음 만들 때 할당했던 스토리지 서버 1.vdi 여기에 20기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하죠. 광학 디스크는 DVD 뭐 이런 거니까 이건 아니고 오른쪽 요거를 누릅니다. 요거를 누르면 예, 이런 식으로 하드디스크 선택기가 뜨는데 이게 뜨는 이유는 이미 만들어 놓은 하드디스크가 있으면은 이걸 갖다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좀 많은데 예, 일반적으로는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게 서버 1.vdi 이거 하나만 나오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새로 만들어서 추가할 거기 때문에 기존 걸 추가할 게 아니라 새로 만들기부터 시작해야겠죠. 만들기를 눌러서 VDI 요거 뭐 다양한 포맷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 VM웨어 호환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그 확장자를 지원해 하기 하려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오라클 버추얼 박스에서는 VDI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 누르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다음 누르면 됩니다. 이거 요걸 누르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50기가를 잡는다. 그러면은 50기가의 그 하드디스크 공간을 갖다가 이미 파일을 닦아버리는 거예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 호스트 서버의 스토리지 공간을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이미 할당해 버리는 거죠. 이걸 선택을 안 하고 이대로 놔두고 그냥 하게 되면 50기가를 잡더라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뭐 10기가 미만이다. 그러면 그 정도만 딱, 뭐 5기가다. 그럼 5기가만 딱 잡고 나머지 45기가는 아직 안 썼기 때문에 프리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공간이 부족하면 더 늘리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쓰는 방식이
거고, 요거를 선택하면 이제 아예 그냥 50기가를 지금 얘가 쓰든 안 쓰든 그냥 아예 할당을 해놓고 쓰는 거죠. 지금은 그냥 놔두고 다음 이제 여기에다가 이름을 서버 2로 잡을까요? 2로 서버 2.vdi로 파일을 만드는 걸로. 요 파일이 이제 새로운 하드디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공간은 50기가 50기가 50기가바이트로 잡겠습니다. 50기가바이트로 잡고, 어차피 뭐 지금 당장 쓰는 거 아니니까 넉넉하게 하려면 한 100기가 잡죠 뭐. 100기가를 잡는다고 해서 지금 이 100기가를 다 써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100기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100기가 그냥 넉넉하게 잡고, 여기서 피니쉬 이렇게 하면 서버 2. 금방 만든 게 여기 생겼죠. 요것은 지금 다른 VM 버추얼 박 VM 게스트에 가상 머신 게스트 서버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not attached라고 나오는 거고요. 요건 다른데 지금 붙어 있는 거고, 제가 이쪽 장비에 실제로는 이 새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굉장히 어, 가상 머신이 많습니다. 많이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잔뜩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걸 처음 하시는 분은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고 서버 1하고 서버 2만 보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서버 2.vdr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choose 하면 됩니다. 아니면 추가라든가 choose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서버 2가 만들어졌죠. 100기가. 여기 서버 1은 원래 있었고 100, 서버 2가 100기가. 이 상태에서 확인 이렇게 누르면 이제 이 가상 머신은 저장소가 이제 스토리지가 SATA 방식으로 서버 1, 서버 2가 이제 할당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디스크만 추가한 거고, 디스크만 추가했다고 해서 이 서버에 들어가면은 공간이 저절로 늘어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윈도우즈도 마찬가지인데, 윈도우즈도 데스크탑 서버에다가 디스크 하나 꽂았다고 해서 그 데스크탑에서 바로 그 새로 꽂은 디스크가 갑자기 싹 보이거나 그러진 않죠. 그걸 이제 F 디스크나 뭐 그런 걸 해가지고 파티셔닝 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이제 그 스토리지가 비로소 보이게 되는데, 여기 리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눅스도 일단은 그냥 하드디스크만 물리적으로 꽂은 거고, 요걸 이제 스토리지에서 아니 서버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어떤 사용을 하려면은 인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이걸 더블 클릭해서 서버를 기동해 보겠습니다. 예, 서버 1. 이 서버 1이라는 유저로 지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눌러서, 아니면 루트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루트라고 치고 우리가 ap 샵 이렇게 들어가면 예, 루트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탐색기에 보면 그게 나오나? 탐색기에서 보면 그런 게 안 나오네. 컴퓨터 사이즈 정보가 안 나오네요. 크기
이걸로 소팅하는 거고. 일단 터미널에서 df-h 해서 보면은 사이즈가 그냥 19기가가 제일 큰 거고 나머지는 없죠. 지금 새로 디스크를 추가했지만 어디에도 안 보입니다. 이걸 보려면은 ls blk 리눅스 명령어인데요. ls blk를 하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 19기가가 보이고 기존에 있는 디스크 거, 그리고 새로 추가한 게 100기가가 여기 보입니다. 100기가가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실제로는 할당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파티셔닝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걸 추가하는 방식은 저도 이제 뭐 시스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인터넷 검색해서 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노트패드.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디스크를 커맨드 라인 상에서 리눅스에서 붙일 때 쓰는 방식이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OS별로 다 틀려요. 리눅스는 이런 명령으로 되는 거고 뭐 써니라든가 뭐 IBM 서버라든가 HP 서버나 이런 쪽에는 아마 거의 비슷할 건데 약간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시스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고 일단은 리눅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일단 어태치할 디스크를 찾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밖에서는 서버2라고 붙였지만 서버2.vdi라고 붙이긴 했지만은 이게 서버 내에서 OS 내에서는 서버2라고 안 보이니까 디바이스명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았더니 SDB로 붙은 것을 확인했죠. 요건 이제 LSBLK 말고도 fdisk-l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fdisk-l 하면 이렇게 뭐가 쭉 나오는데 SDA1, SDA2 나오고 쭉 나오면서 어디가 나오나? 어디 갔지? 찾을 수가 없네. 여기 있네요. 여기 100기가. 요게 V박스 하드디스크이다 라고 나오고 여기 100기가가 나오죠. 100기가 사이즈인 게 SDB, DV 밑에 SDB인 걸 알 수 있고 SDA는 지금 뭐 할당되어 있는 걸로 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SDB는 뭐 할당 안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 사이즈 보고 유출을 해야겠네요. 네. F디스크를 하거나 가장 확실한 건 LSBLK가 가장 보기는 쉽네요. 이게 트리 구조로 나오니까 이걸로 하면 되고요. 이게 모든 디바이스는 뭐 DV 밑에 다 있으니까 DV 밑에 SDA가 이제 지금 20기가짜리 원래 있던 거고 DV 밑에 SDB가 이제 새로 추가한 100기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그걸 SDB 이걸로 DV 밑에 SDB를 F디스크로 해가지고 이제 잡아주는 거죠.
닦아주는 거예요. 파티셔닝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PV 크리에이트로 피지컬 볼륨을 만드는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DV 및 STB 1 이렇게 보통 STB에다가 1을 끝에다 1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피지컬 볼륨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볼륨 그룹을 만드는 게 VG 크리에이트. 여기는 뭐 my VG라고 했지만은 뭐 다른 이름으로 뭐 잡아도 됩니다. 이건 사용자 정하는 이름이고, 그래서 SDB1 여러 개가 있으면은 SDB DB1, SDC1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데, 여러 개의 볼륨을 묶어서 볼륨 그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쓰면 되고, 그다음에 로지컬 볼륨을 또 잡는 게 과정이 볼륨 그룹을 만들고, 그다음에 LV 크리에이트로 로지컬 볼륨 만드는 과정, 이제 U01로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앞에 두 개의 디스크를 아까 있는 걸 가지고 볼륨 그룹을 만든 다음에 그걸 또 로지컬 볼륨을 잘라서 만드는 식으로 U01, U02를 만드는 식으로 되어 있는 샘플인데, 우리는 그거 U01 하나만 만드는 걸로 하고, 그러면 그냥 L 100% 해서 YVG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면 되고, MKFS 이건 이제 볼륨 그룹이 my VG 볼륨 그룹을 가지고 U01이라는 로지컬 볼륨을 만드는 거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 DV 밑에 myVG 밑에 U01이라는 로지컬 볼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걸 이제 실제로 쓰려면은 여기에다 파일을 집어넣고 빼고 뭐 관리를 하려면은 그 make 파일 시스템을 해줘야 돼요. make 파일 시스템 .ext4라는 커맨드로 해서 파일 시스템 만드는 작업을 해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요걸 하기 여기까지는 이제 만드는 과정이었고, 이걸 실제로 아까 뭐 DF나 이런 걸 해서 또 뭐 보려면은 그 요걸 마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마운트를 해서 보이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일단 루트 밑에 디렉토리 U01을 만든 다음에 요 볼륨을 여기에다가 마운트를 해주는 과정,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운트 -t ext4 파일 시스템 형태 타입은 요거고, 요걸 myvg에 U01을 루트 밑에 U01로 이렇게 마운트해라. 여기까지 해주면, 여기까지만 7번까지만 해주면은 이제 df 뭐 l h 뭐 아니면 뭐 cd 해가지고 U01로 들어가면 그 이제 볼륨을 100기가 잡아놓은 볼륨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8번은 왜 하냐면은 요게 인텔인데 마운트로 이렇게 해서 마운트를 해놨는데, 요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는 거고, 시스템이 껐다 켜지면은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다시 또 그 마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해주는 게 etc 밑에 fs 탭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dvbg에 u01을 u01로 마운트해라. 이때 파일 시스템 타입은 ext4다. 뭐 옵션은 뭐 디폴트로 다 하고, 이렇게 이걸 넣어주면은 이제 다시 재기동을 하더라도 요 마운트 된 거는 항상 U01은 마운트 돼서 보이는 형태가 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데, 요 이렇게 파일 시스템을 스토리지를 추가한 다음에 이렇게 파일 시스템까지 만드는 과정, 요 과정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뭐 OS별로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저는 이걸 거기서 보고 정리한 거고,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고, 이 과정대로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 지나서 화면 보기가 작동됐네요.
붙여넣기. 아, 여기는 지금 내 호스트 PC에 있는 PC에 있는 메모장이고, 여기는 게스트 서버죠. 사실은 얘는 사실은 별도의 장비인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요 노트북 안에 요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실제적인 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얘는 다른 장비, 얘는 다른 장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비에서 다른 장비로 카피 페이스트가 안 되겠죠. 원래는. 근데 이걸 대거 하려면은 그 버추얼 박스에 보면 장치에 요게 있습니다. 클립보드 공유. 디폴트가 사용 안 함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양방향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면 여기에서 카피한 게 컨트롤 C 한 게 여기에 붙여넣기 하면 안 붙네요. 이게 붙어야 되는데 안 붙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게스트 확장 CD. 이게 요런 기능들 지금 아마 이게 얘를 늘려도 이게 안 늘어나죠. 사이즈가 요것도 원래 이렇게 늘리면 얘가 자동적으로 화면 사이즈가 늘어나고, 또 이런 기능들 이렇게 클립보드를 서로 공유하고 이런 기능들이 원래 지원이 되는데, 그게 그냥 디폴트로 이렇게 버추얼 박스만 깔아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게스트 확장 요걸 설치를 해주면은 요게 됩니다. 요게 되는데 요건 아직 안 했으니까 요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걸 뭐 일일이 쳐줘도 되죠. F디스크 귀찮죠. 그러면은 방법이 우리가 이걸 꼭 여기서 이렇게 작업할 게 아니라 이 서버를 우리가 푸티로 붙을 수가 있죠. 푸티로 붙어서 여기 IP가 뭐였죠? IP ALS 192.168.1.133이죠. 192.168.1.133 22번 포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로그인하면 뿌띠로 이게 루트에 p 샵 123 이게 그렇죠. 이걸 처음에 설치할 때 버추얼박스 설치할 때 루트로 바로 SSH 접속이 되게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옵션이 있었는데 그걸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접속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걸 루트로 접속하지 말고 서버 1으로 먼저 접속을 하고 p 샵 dba 123 이거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루트로 바꾸는 걸로 ss 이제 루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얘는 닫고 이거 좀 사이즈를 좀 키워야겠네요. 어피어리언스의 사이즈는 14, 좀 크게 해서 보고, 그러면 이제 이 서버를 이 터미널로 뿌티로 해서 들어가서 요게 요거죠. 그래서 뿌티는 뭐 이쪽 호스트 서버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카피 페이스트는 원래 잘 되죠. 여기서 작업하면 됩니다. 근데 요 작업들은 다 F디스크라든가 뭐 PV 크리에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운트나 이런 것들은 다 루트 권한이 있어야 되는 실행되는 커맨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로 들어왔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F디스크 DV 잘 붙죠. 푸티가 되게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그냥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페이스트가 된다는 거. 이게 되게 편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SDB를 가지고 이제 파티셔닝을 하는 건데 헬프는 M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요 뿌띠에서 N이 뉴 파티션을 만드는 건 N이거든요. 그래서 N을 합니다. N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것은 뭐 F디스크는 요건 따로 또 인터넷 검색하면은 F디스크 사용하는 방법 많이 나오니까 일단 N을 눌러서 뉴 파티션을 만들고 뭐 파티셔닝 프라이머리 하나만 만들 거기 때문에 P를 눌러주고 디폴트가 P죠. 디폴트 누르면 됩니다. 엔터만 누르면 돼요. 사실 디폴트 파티션 넘버 1번 쓸 거니까 디폴트 그냥 엔터만 누르면 되고 퍼스트 섹터 디폴트 2048부터 저기까지 쓸 수가 있는 건데 디폴트로 전체를 다 할당 거기 때문에 뭐 나눠 쓸 거 아니기 때문에 전체 디폴트 선택하고 라스트 섹터는 이것도 그냥 디폴트 디폴트 하면 전체가 디폴트 하면 100기가가 다 잡힌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파티셔닝이 된 거예요. 그 새로 잡은 DV 및 SDB 그 디바이스를 파티셔닝을 한 거죠. 딱 달랑 하나의 파티션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 이제 그냥 나가면 안 되고 Q로 해서 나가거나 그러면 다 지금까지 했던 거에 다 날아가니까 저장을 해야겠죠. W를 눌러서 나가면 이제 세이빙이 된 거고요. 그래서 파티셔닝이 잘 has been altered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PV create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해야겠네. 그러니까 처음에 N 누르고 그 다음에 P 누르고 그 다음에 엔터 그러고 W 이런 식으로 누르면 됩니다. F디스크에서 그러면은 이게 파티셔닝을 하는 작업인 거고 그 다음에 PV create 해서 피지컬 볼륨을 만드는 작업을 이걸 하기 전에 한번 확인하려면은 F디스크 마이너스 LSBLK도 나오나? 나오네요. LSBLK도 보면은 원래 아까는 SDB밖에 없었잖아요. 확인해 볼까요? 다시. 네, SDB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금방 F디스크를 하면서 SDB 밑에 SDB1이라는 파티셔닝을 만든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 작업이 요거였었던 거고 파티션이 있어야 여기에 대해서 피지컬 볼륨을 크리에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해서 PV 크리에이트를 하면 간단하게 크리에이트 했다. 피지컬 볼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볼륨 그룹을 만들어주고 사실 볼륨 그룹하고 로지컬 볼륨 이런까지 만드는 작업을 할 필요가 할 필요가 있나 꼭? 이거 예전엔 제가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볼륨 그룹하고 로지컬 볼륨을 반드시 어차피 통째로 다 쓸 거기 때문에 그냥 피지컬 볼륨만 써도 만들어도 됐던 것 같은데 3선분 한번 건너뛰어 볼까요? 그냥 바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예전에 제가 이거 가지고 해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DV 밑에 SDB1이다. 그냥 피지컬 볼륨을 쓸 건데 볼륨 그룹을 만들 필요도 없고 로지컬 볼륨도 만들 필요가 없겠죠. 통째로 다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에러 없이 되네요. 아이고 프로시드 노를 눌러버렸네. 잠깐만요. 다시 예스. 아 에러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기억이 났습니다. 굳이 4번 3번 4번은 필요 없다. 이게 내가 그냥 만든 피지컬 볼륨을 통째로 다 쓸 거면 굳이 볼륨 그룹 만들고 로지컬 볼륨 만들 필요는 없다. 그냥 피지컬 볼륨 만든 걸 가지고 바로 파일 시스템 만드는 작업을 하면 된다. 맞아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억이 났네요. 그러면 요건 DV 밑에 STB1으로 이렇게 했던 거고, 그러면 훨씬 심플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만든 걸 갖다가 네, 여기에다가 할당을 해줘야겠죠. 그럼 요것들이 이제 다 바뀌어야 되네요. 다 DV 밑에 STB1을 갖다가 여기다 할당해 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DV 밑에 STB1을 여기다 할당해 주는 거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루트에 가보면, 루트 디렉토리에 가보면 지금 뭐 U01은 없죠. U01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mkdir U01 요걸 만들어 주면 여기 생겼죠. U01이 요걸 만들어 주는 이유는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 만든 우리 DVSDB1 피지컬 볼륨을 여기다가 마운트 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고 이제 마운트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마운트를 해주면은, 그러면 df-h를 하면 이제 나오죠. SDB1이 이 디바이스가 루트 밑에 U01로 마운트가 됐다. 그럼 여기에다 기록하면 이 디바이스에 저장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기가인데 뭐 앞에 뭐 헤더라든가 뭐 조금 뭐 쓰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거 빼면은 거의 100기가가 지금 U01에 할당된 걸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이거 시스템 리부트 하면은 여기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안 보여요. 시스템 리부트하고 나면 df-h 할 때 이게 안 보입니다. 이 마운트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etc 밑에 fs 탭에다가 이걸 넣어줘야 되는 거죠. 네, 여기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시스템이 부팅하면서 이 fs 탭 파일을 읽어가지고 이 마운트 작업을 해줍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리부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리부트 하면은 리부트이 되겠죠. 부팅하는 동안 잠깐 여담을 하자면은, 이게 전산실에 가면은 시스템 전문가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어드민 DBA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와스 전문가 와스 어드민, 웹서버나 그 와스라고 톰캣이나 웹로직이나 웹티어나 뭐 이런 그 미드웨어를 또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 있죠. 보통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전산실 내에서 일합니다. DBA 전문가인 DBA, 와스의 전문가, 와스 어드민, 그 다음에 시스템 전문가, S 시스템 어드민, 이런 식으로 보통 한 3명 정도가 기본으로 세 가지 롤이 기본으로 이렇게 전산실을 구성하는데, 전산실에서 일을 하는데요. 각자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전문가인데 자기 전문 쪽이 아니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DBA 했던 사람은 시스템이나 와스를 잘 모르고, 마찬가지로 시스템 전문가는 이런 건 아주 빠삭하죠. F디스크가 뭐고 뭐 로지컬 볼륨, 피지컬 볼륨, 스토리지가 어떻고 이런 거 잘하는데 DB 쪽은 하나도 모르죠. SQL 플러스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고, 가서 SQL은 어떻게 실행하는지 모르고, 테이블 스페이스 뭐 이런 거 잘 모르죠. 하여튼 그런 식입니다. 다 각자의 전문 분야만 알고 있는, 저도 DB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시스템 쪽은 그냥 주워 들은 게 다고, 그러다 보니 이것도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예전에 얘는 필요 없는 것 같다라는 걸 예전에 예, 파악을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이걸 뺐네요. 여기까지는 어디 적어놨었었는데 어쨌든 다시 재기동이 됐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다시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부티에서 그냥 여기 시스템이 재기동이 되면은 일단 서버는 살아난 거기 때문에 원격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굳이 얘를 로그인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다 얘는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로그인을 받을 수 있는 접속 SSH 접속을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다시 리스타트 세션 부티에서 해주면 아직 안 살아났는가 보네요. 이게 쫙 돼야 되는데 안 살아났나 정말로? 응? 192, 168, 1.133. 안 되네요.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루트에 네, 루트에 여기는 살아났는데 왜 접속이 안 되지? IP ALS 19168.1.133 떠 있고 df-h 해보면 어? 이게 안 붙었네요. 이건 또 왜 안 붙었지? 얘는 접속이 안 돼. 핑 68 1.133 핑 가는데 SSH 접속이 리스타트 되네. 좀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이게 서버 1에 SSAP 샵 데몬이 뜨는 부팅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네요. 그러면 df-h 601이 안 붙었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601이 나와야죠. 왜 안 붙었을까요? etc 밑에 fs 탭 잘못 썼네요. 이게 DV 밑에 SDB1인데 DV가 두 번 들어갔네. 이런 젠장. 네. 잠깐만, 네. 유저가 지금 아이고. 서버 1에서 하면 안 되고 저기에서 해야죠. 루트에서. 뭐 S SAP A123 여기서 해야죠. DC 및 루트 유저에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FS 탭. 이걸 잘못 디바이스명을 잘못 기술해가지고 제대로 읽어오지를 못했습니다. WQ 하고 다시 리부트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리부트. 이런 젠장, 이런 실수를 하다니. 요게 아까 이걸 고치면서 잘못 고쳤네요. 여기 왜 DV가 두 번 들어갔지? 이제 됩니다. 이게 서버 1에 SSH
열었고요. df-h 해보면 이제 보이죠? 여기 dv 밑에 sdb1이 U01로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여기다가 이제 파일을 100기가 이상 쓸 수가 있는 거죠. 93기가 available 93기가 여기 100기가짜리 여기에다가 이제 DB를 설치하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상머신 리눅스 가상머신에다가 스토리지를 추가하는 과정을 실습해 봤습니다.